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주당은 용산역에서 국민의힘은 노인복지관과 오후에는 경동시장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거론됐던 본회의는 무산돼서 민생법안 처리는 추석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직격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국회의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추석 연휴.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제 쉬는 데가 좀 많아서 최장 한 10일 정도 뭐 역대급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의례 그렇듯이 오늘도 오전에 민주당은 호남선 출발한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드렸고요. 국민의힘은 노인복지관을 찾았고 오후에는 경동시장을 찾아서 민심 잡기, 또 귀성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도 이번 그 추석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정치 얘기 잘 안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여야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민주당 같은 입장에서는 그 민생 현안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 뭐 100일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경제도 많이 활력을 얻고 있고, 그 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지역사회, 지역 상권들도 많이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가지수도 지금 보면 3,500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뭐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나 이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실 거예요. 밥상에 앉아서 이제 가족끼리 얘기하시다 보면 이제 정권 바뀌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게 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민생이 제일 중요하고, 추석에 이제 집안 다 가족들 모이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좀 좋아질까, 이런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국민의힘 오늘 봉사활동 가셨더라고요. 좀 봉사활동 가셔서 민생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국회에서도 민생 잘 챙기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민생 관련된 법안이 통과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때문에 지금 계속 미뤄져가지고 이런 상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필리버스터 해서 그거에 무슨 성과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본인의 부의장, 그 국민의힘 추천 부의장 되시는 분은 아예 사유도 안 보고, 그리고 본인의 당에 하자고 해서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하고 있는데 자리에는 아무도 없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원래 본회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국힘은 지금 봉사활동 가고 민주당은 또 이렇게 인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바로 좀 열어서 민생 관련된 법안들, 이견 없는 법안들 많이 있잖아요. 좀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뭐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은 이제 노인복지관 잡고 경동시장을 이제 찾아서 귀성 인사를 드리는데 어떤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걸까요? 전 국민이 이동하고 그리고 가족이 만나는 전통적인 설과 추석 한가위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해서 상당히 여당과 야당, 정치권에서는 여론의 향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귀향 인사도 좋고 경동 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직무, 직능 이런 것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국회의 어떤 그 정신은 합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그런데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고 어느 당, 민주당 일방의 주도로 해서 통과되는 그런 국회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런 국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일당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무슨 뭐 민생법안 69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도 민생법이 처리하는데 이것을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만 민주당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민생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작 방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검찰 해체법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그때는 합의가 없지 않습니까? 뒤늦게 합의 처리하자고 민생을 담보로 해서 야당을 압박하고, 그렇게 되면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결국은
급격한 변화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이것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야의 규성 인사 상황 한번 봤고요. 이제 국회 본회의 민생 법안 처리는 아무래도 이제 추석 이후에 이제 어느 날짜를 이제 정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벌써부터 이제 정인 출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특히 최근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최근까지 이제 정권 출범 이후에는 이제 총무비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의 이제 조직과 인사, 살림살이를 이제 도맡아서 이제 하다가 최근에 이제 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난 건데 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증인 출석 공방이 같이 있어서 국정감사를 이제 피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있었고 최근에 또 학력 논란까지 이제 불거진 그런 상태인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좀 불거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지금 이제 실장을 왜 부르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으로 부른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지금 실장, 현재는 실장이죠. 총무비서관이 아니고 실장을 부르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흠집내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총무비서관을 불러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특활비는 제대로 집행됐는지 이것만 물어본다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김현지 지금 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가지고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총무비서관을 불러서 질문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총무비서관 관련된 업무 관련된 걸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흠집내게 하고 정쟁으로 만들고 공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현지 보좌관에서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총무비서관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면 왜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뭐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이제 일했던 분이잖아요. 성남시에서 있을 때부터 일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니까. 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강선우 이제 후보자 관련해서 또 논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아마 인사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대통령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총무비서관 역할은 제대로 하는지 또 특활비나 이런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본질에서 비껴나가서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이제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김현지 지금 실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식적인 발표는 국회가 합의해서 부르면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합의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을 없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합의가 돼서 만약에 부르면 그때는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회를 존중해서. 그러니까 국회가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돼서 증인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증인 채택은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증인이 채택이 되면 그때는 출석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원론적으로는 국회가 합의해서 부르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흠집내기고 정쟁용이다. 그래서 이제 안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지레 겁먹고 뭐 이재명 대표의 흠집내기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과거에 뭐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격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93년부터 국정감사의 당연 증인 총무비서관입니다. 장차관이 갈 때 1, 2급은 모두 가고 야당에서 그럽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그럼 비서실장이 나오면 되지 그 밑에 비서관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비서실장이 총무비서관이 지금 하는 인사, 예산, 조직, 시설, 정무, 보좌, 기획, 조정 이런 것들을 비서실장이 다 압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으로 가야 되는 의무인데 왜 안 나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그러면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뭔가 오히려 그런 것이 야당은 더 크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국민적 관심이 이미 됐습니다. 무엇이 쏘올린 공처럼 계속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지속되는 한
김현지 총무관의 총무비서관 그리고 부수실장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서 부수실장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언론적인 검증이 계속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거리 권력, 측근 권력 오랫동안 같이 옆에서 보좌했던 분들이 소위 말해서 측근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정권으로 보면은 전두환 정권 때 정경환 씨,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세 아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아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비선 실세 논란, 이런 것들이 권력적인 측근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컸기 때문에 커진 것이고, 그만큼 대통령의 권력이 크다 보니까 그 옆에 오랫동안 있었던 소위 말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기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직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부속실장은 뭐 나온 전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전례가 없는 것이 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정 불참이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부속실장 항상 대통령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국감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수행해야 되라. 그런 배려 차원에서 나오지 않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부속실장 나오게 해라. 국회에서 합의가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는 언론이라든가 야당의 정치 공세라든가 그런 걸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하고, 이 운영위 국정감사는 제일 마지막에, 시기적으로는 11월 초에 아마 이제 하게 될 텐데, 벌써부터 이게 좀 논란이 이제 불거진 사안이어서 앞으로 또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수사가 이제 마무리되면 다시 이제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이제 집단 행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 사안에 대해서 검사들이 단체로 입장을 낸 것은 정치적 중립, 그리고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비를 부르는 행동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 여당에서는 지금 뭐 형사처벌까지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은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검사들이 의견을 표명한 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 민주당이 지적한 것처럼 이거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고 집단행위 금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검찰청, 그러니까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법을 가지고서 수사를 하고 사람들을 기소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불만이 있더라도 법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이 개편됐다고 해서 입법부가 정당한 방법으로 개편한 법률하는 데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집단 행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무원 집단 이런 행동을 보입니까? 검찰 빼고 그런 행동한 집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검찰의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에 젖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일벌백계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뭐 그 징계까지 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나와 있는 검사들이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는데 돌아간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들의 의사 표명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공무원 집단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자기 조직이 없어졌다고 거기에 대해서 왜 없앴냐 그러고 예컨대. 수사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수사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검찰만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도요. 대부분의 수사, 약 95% 이상은 경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수사는 그중에 몇 개 안 돼요. 전체 퍼센테이지에. 제가 알기로 정확한 지금 퍼센트를 제가 몰라서 말씀 못 드리면 5% 미만이에요. 대부분 다 경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아니 김건희 그 특검팀. 특검팀 수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명은 하고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령이 없는데 예를 들어 인사명령을 내야 되잖아요. 다시 복귀하는 명령을. 그 명령이 돌아가면 이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거는 해임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검사를 그만두고 가겠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복귀 명령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열심히 안 하지 않느냐.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본인한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안 한다. 그럼 징계 대상이죠. 그거는. 그건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견 표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 뭐 크게 무슨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해프로 끝날 수 있지만 이런 행동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표명 정도로 그치고 더 이상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예. 저는 이제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료개혁 받지 않습니까? 예. 의료개혁에 찬성하는 국민이 74% 정도 됐습니다, 당시에. 예. 그러면 그런 것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지식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가 총선 참패까지 가는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의료개혁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한데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이익이 침해당하고 자신의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개혁은 실패했다고 지금 이제 보고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2년 반 동안 투쟁하면서 마찬가지로 검찰도 해체도 1947년부터 78년 동안 검찰이라는 것이 유지됐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것을 해체한다. 그것을 검찰 조직이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의견서를 낸 것이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은 나는 검사가 앞으로 수사를 네. 못하니까 그냥 돌려 보내달라. 그런 탄원인데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강제로 그럼 수사해라. 그러면 그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고 헌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의 지금 한 70명 정도가 사직을 이미 했고 부장검사들이 지금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지검 사산지청 소속 차호동 부장검사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기형적 제도다. 그리고 공무원 본인이 유일하게 반대 인사를 하는 것은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치주의 훼손이 본질이다. 검찰청 해체가. 그래서 이런 검찰을 간판 떼는데 책임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도 책임진다. 검찰청장 대행도 책임지라는 뜻인데 아직 책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것이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문제의 시작이고 이것을 과연 정부에서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검찰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게 검사들이 수사를 못한다고 주장하는 게 잘못된 주장이에요. 특검법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검찰청 폐지법과 관계없어요. 특검법에 의해서 파견 나와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이제 해체 수순을 이제 밟게 된 거 1년간 유예 후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보완 작업 이 부분들을 좀 충실히 채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자, 통일교의 국민의힘 대표 경선 개입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국민의힘 진정호 의원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주당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3,000명을 입당시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제기가 된 그런 상황이고 당사자로 거론된 뭐 김민석 총리나 또 종교단체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고 상당히 지금 반박 기자회견까지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이거는 진정호 의원이 저 전체 녹취록을 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의원으로 지목되는 그분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걸 보면 짜집기와 편집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종교단체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난 사람은 사격연맹 관련된 분이라고 그래요. 진정호 의원이 사격 선수 출신이잖아요. 뭐 두 분이 알 수도 있겠죠. 그분한테 제보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녹음을 한 사람, 그러니까 당사자 만나서 녹음한 사람이 사격연맹 관련된 분이고 이제 그분의 주장은 뭐 어떤 게 사실은 지금 모릅니다. 사격연맹 관련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 근데 그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진정호 의원의 주장과 지금 배치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진정호 의원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호 의원이 갖고 있는 녹취록 저는 압수수색해서 그 전체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특정 부분만 짜깁기 해가지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치 종교단체가 동문제처럼 얘기하는데 진실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서울시 의원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법원에서 이거를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해서 전체 녹취록 들어보고 맥락을 다 봐야 돼요. 그날 어떤 얘기가 있었고 어떤 녹취가 돼 있는 상태인지. 왜냐하면 이게 종교단체라고 해서 어느 종교단체인지 밝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진정호 의원이 추가적으로 어떤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저 전체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그 김민석 의원은 원래 지역구가 영등포구예요. 예. 근데 이 지금 그 서울시 의원에 있는 사람은 강서구예요. 아니 강서구에 있는 사람이 뭐 자기 지역구 의원도 아닌 사람에서 왜 이런 거론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녹취록 전체를 들어봐야 되고 진실인지 아닌지 이건 규명해 봐야 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한 거 가지고 그렇게 거짓 가짜 뉴스라고 AI도 아닌데 AI라고 공격을 해야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을 밝혀야죠, 그럼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 예. 전체 다 풀어서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죠. 국민의힘 것도 마찬가지 지금 뭐 특검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 다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밝힐 건 밝히고 예. 국민의힘의 지금 통일교가 뭐 입당시켰다는 것은 그 입당 문제지만 지금 진종호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한 것 전부 공개한다고 그럽니다. 공개한 것은 입당과 더불어 당비 대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큽니다. 정당법 위반이 해당될 것 같고 거기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6개월이면 뭐 예를 들어서 책임당원 권리당원이죠. 권리당원 투표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3,000명이면 1,800만 원을 어찌 할 거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것까지 지금 이 녹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비대납이라까지 문제가 된 것은 훨씬 더 큰 문제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정교분리 위반, 헌법 위반 그건 뭐 국민의힘도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지금 계속 했고 정당법 위반, 당비대납 문제 이런 것까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론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뭐 짜집겠다고 그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것을 지금 형사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예.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쪽에서도 뭐 다 지금 국민의힘도 의혹 당사자 경찰에 고발을 했고 민주당도 자체 진상조사를 하기로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진실 여부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김기영 의원이 알겠습니다. 탈당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또 하나는 이게 당원 명부와 관련이 없는 게 입당한 게 아니고요. 그럴 계획을 얘기했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진실 여부는 좀 네네. 소상하게 좀 네. 밝혀서 국민들께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